방금 공수처장께서 예.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수사 지휘했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했고 기사도 다 났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출국 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네. 예, 출국 금지했습니다. 출국 금지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한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10분 전에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 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큰 소리로 절규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민일보 창간 기념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이 했는데 긍정평가가 11%, 부정평가가 86%입니다. 우리 국민의 10사람 중 9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 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질서 있게 하라고 헌법이 있고 헌법과 국민은 윤석열을 하야 혹은 탄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것은 중복되니까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물론 처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시행령으로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공수처의 경우에도 자,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해줘야 도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그렇다면은 생각합니다. 예. 법원이 이 중차대한 비상시국에 중복되니까 영장 기각했다 하면은 국민은 똑같이 법원을 내란 방조 세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을 존경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내란죄에 대한 영장은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각을 하더라도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하는 영장에 대해서는 발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노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 인식을 저희들 법관들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복되니까 영장을 다 기각했다 하니까 얼마나 우려를 해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처장님.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당에, 즉 국민의힘의 모든 권한을 넘긴다. 한동훈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누구예요? 처장님? 저 지금 예, 지금 현재 형식 법률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죠. 예. 윤석열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는 대통령 노릇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으니까 싹 도망쳤어요.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비겁하냐 하면은 계엄령 발부하면서 체포한다 하니까 국회 본회의장으로 도망쳐 왔더라니까요.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본회의장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당에 위험했다? 대통령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는 최소한 표현을 해줘야 국민들이 이해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법무장관. 예.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검찰 수사는 괴물이래요. 지금 갑자기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짐작은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보면 역대 정권을 보면은 집권 초에 검찰은 전 대통령,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현 정권, 현 대통령 세력을 잡아다가 검찰 개혁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고 구성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대통령이 아니니까 푹석 주저앉았다는데 검찰을 제대로 할 거예요? 믿어도 되나요? 의원님, 제가 지금 지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총장 중심으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공수처장. 네. 도대체 최상병 수사 제대로 했어요? 명태균 황금폰이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 핸드폰은 다이아몬드 폰이다. 압수수색 했어요? 그 하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의원님 뭐 그런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예. 여보세요. 네. 안 했잖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좀 된다고 국민 여론이 하니까 숟가락 내민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당신은 반박 그렇지 않다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처와 경찰 특수본이 합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달라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공수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네. 박지원 의원님께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합동수사단 이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처장도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인력을 대폭 파견받는 게 제일 좋고 우리 이제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이다 보니까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되는 게 법상으로 뭐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오늘 여기 그런 부분도 법사위 검토하겠습니다. 예. 회의 마치고 나가자마자 국수본과는 어떻게 연락하고 논의할 생각이십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이첩 요청을 한 마당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요청은 국수본에서 수사기록 2천만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경찰에 국수본에다 했습니다. 예. 경찰 그래서 거기서 국수본에다가 네, 이첩 합동 요청 수사하자고 요청을 했다고요? 아니요. 이첩 요청을 했으니 그건 2천 거기에 대한 요청이고 답으로 국수본에서 일단 질문을 반응을 드리죠. 박지원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함께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사건 관리 규정인가요? 사건 규칙 보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특히 통신내역 영장도 경찰이 신청해서 공수처가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렇게 협조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체포라든가 구속영장만은 공수처가 독자적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지시 및 영장 청구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 국수본과 잘 협의하면 합동수사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그거를 지금 나가자마자 어떻게 논의를 할 거냐고 제가 지금 묻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언제까지 바로, 해요 지금? 예, 그런 부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네. 그거를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법사위에? 그건 국민께도 알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지금 보고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해서 그나마 비상계엄 해제됐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 면직시켰죠. 의원 면직이라는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장관급 누구죠? 진실화위원회 위원을 임명을 했고 가장 걱정되는 거는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인가요? 이번에 대해서 솔직하게 양심 선언한 사람을 교체했다 그러더라고요. 보직해임하고.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 아니 뒤에서 인사권 다 행사하면서 뭔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자기는 뭐 국정에 관여를 안 하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또 뻔뻔스럽게 합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급한 시기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첫 번째가 전쟁이고 두 번째가 경제 아닙니까? 지금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이 내란 세력들이 6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계속 시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 하루가 지금 1시가 급한데 언제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전쟁 지금 국군 통수권 아직도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걸 갖다가 뺏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경제 아닙니까? 지금 보도 보니까 이 비상계엄 이후에 외국 자본이 1조 원 이상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다면서요. 또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151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 경제부총리의 발표였던가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국민들은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비상계엄령 난동으로 인해서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더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해외 정상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 어떻게 만나느냐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대통령을.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라든가 이것도 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여기 세 분들은 도대체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 건지 그런 다급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비상계엄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민의 몇 프로가 지금 지지하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처장님 알고 계세요? 뭐 상당히 대부분 지지를 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87%라고 있습니다. 나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장관님은 법무부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몇 프로라고? 10몇 프로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11%. 11%. 근데 오늘만 조사한 거는 한 자릿수대랍니다. 계속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니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버린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씨라는 말을 안 붙이는데 정말 윤석열 씨가 됐습니다. 더 주십시오. 이런 현실을 좀 세 분께서 좀 인식하셔서 세 분은 각 기관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까지 법률적인 일을 30년, 40년 가까이 해오신 분들인데 여기서 의원들이 말하는 질의를 하면 어떤 해석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하실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 분은 경륜이 있으시고 국민께 안심을 시켜드리고 또 30년 이상 법조에 종사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런 대안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복시청에서 기각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처장이 그걸 이해해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처장님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렇게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켜야죠. 전쟁 안 날 것이다. 경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격 다시 예전처럼 돌릴 수 있다라고 하셔야죠. 지금 10대, 20대, 30대까지 지금 광장에 나와서 이 추운데 계속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원 의원님 말씀에 잠깐 짤막하게만 네,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이제 중복 청구에 따른 기각 문제는 최초에 이제 질의하시고자 답변했던 것처럼 아마 이제 처음 신청했던 것만 발부되고 나머지는 중복이라는 이유로 기각이 된 그런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2중 3중으로 발부하지 못한 그런 이제 배후에 좀 고민이 있다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엄중하면 저희들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우 장관,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쪽에 좀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란 노래입니다. 12월 3일 그 공포에 서울의 밤을 규탄하는 20, 30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잠깐 보신 겁니다. 잠깐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사랑의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언제까지라도 함께 가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라는 가사입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것을,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의 미래를 개척해야 될 어른들이 헌법도 어기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명을 도륙하려고 했던 그 분노, 살떨리는 노여움까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희망으로 지금 승화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헌법 제77조 1항에 나오듯이 전시 상황입니까? 사변 상황입니까? 준전시 상황입니까? 계엄을 왜 선포해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안 된다, 이러면 수많은 생명이 위험하다 라고 말렸어야지. 한마디 못하고 여기 와서 이런저런 변명하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희 국회의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학생운동 시절 안기부에 끌려가지고 4시간 동안 수건으로 눈 가린 채 죽도록 맞았어요. 이번에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저 정청래 다 끌려가가지고 고문폭행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 나온 여야 의원들 모두 다 끌려갔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천만한 짓을 해놓고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니? 영장을 중복 신청해서 영장 발부를 못했느니?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일 위험한 것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즉시 출국 금지, 계좌 동결, 즉각 체포, 구속,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5살짜리 꼬마가 권총 든 격이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언제라도 국지전을 다시 일으켜서 제2의 비상계엄을 또 할지 몰라요.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국군 통수권자는 아직도 내란 수괴 윤석열 씨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내란 수괴 피의자입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희망을 꺾지 마세요. 어른들이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하고 응징해야죠. 그래야 저 응원봉을 들고 저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볼 면목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란 수괴를 당장 체포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불안은, 코리아 리스크는 제거되지 않아요.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 경찰 어디가 수사한다, 어디가 주도권을 진다, 어디가 내 밥그릇 챙기겠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드리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중요한 일이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미래를 꺾지 마세요. 그 알량한 밥그릇 싸움 하지 마시고 당장 윤석열 출국금지, 체포, 구속,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